별중약부의 배현약사입니다. 오늘은 소염진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염진통제는 어디 통증이 있다든지 또는 열이 난다든지 해서 많이 상용해서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 하나죠. 흔하게 감기 처방을 받는다든지 기타 다른 처방을 받을 때도 많이 나오는, 처방용으로도 많이 나오는 약물 중에 하나고,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염진통제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장관계 부작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 후에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죠. 소염진통제 자체가 위장을 공격해서 위장 점막을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위장 점막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위축으로 인해서 다른 인자들, 위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인자들로 공격을 받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위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심하면 위출혈이 일어난다거나 장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게 되죠. 만성적으로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혈성 증상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스피린이라든지 아스트릭스 또는 아스피린 이러한 순환기용으로 장기적으로 드신다 하시더라도 위장 점막 또는 장 점막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출혈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임상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장이 손상되는 것을 꼭 확인하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염진통제가 갖고 있는 다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장 독성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약을 드시고 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붓는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푸석푸석하게 붓는다든지, 또는 소염진통제를 어디 통증 때문에 계속 드셨는데 이게 계속 체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라든지, 또는 부어서 이게 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염진통제라고 하는 NSAID는요,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줄이는 특징이 있어요.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량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체액이 늘면서 몸이 붓게 되는, 조직으로 가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몸이 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소염진통제를 복용 이후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서 몸의 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중단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혈류량이 늘게 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몸이 부었던 것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소염진통제는 조금 더 신장에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소염진통제를 먹고 나서 많이 부었다면 그것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신장에 좀 무리를 주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소염진통제를 어떤 거를 드셨는데도 전체적으로 붓는다면은 엔세이드류가 아닌 파라세타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이레놀, 아스타미노펜과 같은 제제를 드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스타미노펜도 신장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엔세이드보다는 신장 독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붓는 거에서 끝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붓는 거에 더 나아가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 신장 독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신독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급선 신부전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붓는다는 것을 단순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소염진통제 복용 이후에 신장 독성으로 신부전이, 급선 신부전이 와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케이스도 곧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내가 붓는다는 것은 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고, 이것이 더 심하게 가면은 신장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운동, 특히 무산소 운동을 하고 난 이유라든지, 또는 고령자, 또는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 독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육으로 더 많은 혈류량이 집중이 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소염진통제를 먹게 되면 조금 더 혈류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뇨제 등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난 이후에 혈류량이 줄게 되면 이뇨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가는 체액이 나가는 양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신장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령자는 애초에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량이 많이 줄어 있는 데다가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혈액이 진해지고 끈끈해지고 혈류량이 줄어서 신장 독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류군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신장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체액이 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약물들,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들을 좀 줄여주시거나 또는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고, 혹시나 만약에 약을 드시고 붓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중단하거나 의사와 약사와 상의하셔서 다른 약으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약물들은 모두 국소나 전신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드실 때는 체액이 정체될 수 있음을, 신장으로 덜 빠져나갈 수 있음을 꼭 인지해 주십시오. 국소 부종의 경우에는 전신 부종과 다르게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국소에 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국소 부종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니까 역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소염 진통제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약물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어떠한 증상들, 내가 약을 드시고 어떠한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반드시 약사와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안전한 소염 진통제 복용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에 드시는 경우에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때문에 이제 많이 안 드시는데, 음주의 두통이나 뭐 이러한 숙취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타이레놀이 아닌 소염 진통제를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위장관계 질환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음주 후에는 속 쓰리시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위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신장 독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급선 신부종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통증이 있다 해서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반드시 금하시는 것이 좋다. 음주를 통증이 일어날 때까지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만약에 통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수분 섭취라든지 이러한 숙취 음료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몸을 좀 관리하셔야지 당장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